사람들은 왜 에스파를 좋아할까요? AI 외모의 카리나 때문에? 깔끔한 춤 실력의 윈터 때문에? 시원한 고음의 닝닝 때문에? 3개국어로 랩을 하는 지젤 때문에? 아니면 블랙맘바를 무찌르는 스토리텔링 때문에? 제가 에스파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에스파의 사운드요. 음악가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는 사운드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은 컬러의 옷을 매치해 입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뉴진스에게 에스파의 사운드를 입혀볼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광야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세계관을 가진 에스파는 일관되게 그에 어울리는 자극적이고 메탈릭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실험적일지도 모르는 이런 사운드를 통해 에스파라는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찾는 이에게 즐거움을 줬어요. 2023년 5월 드디어 에스파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마이월드가 발매됐습니다. 지난 영상처럼 에스파가 데뷔하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장춘몽이 된 메타버스, 쇠락한 세계관 최강자 마블의 MCU, 세계관 없이 성공한 뉴진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가 된 SM. 이런 상황에서 에스파는 이수만도 유영진도 없이 SMCU 시즌2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에스파의 마이월드는 무사히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수만은 2020년 세계문화산업포럼에서 앞으로의 콘텐츠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하고 그러한 세상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승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이때 이수만이 상상했던 건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어울리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포트나이트에서 펼쳐진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처럼요. 이를 위해 SM은 샌드박스라는 NFT 기반의 메타버스 세계에 광야의 샌드박스라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신 분 있나요? 전 여기 가입했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수만이 바라던 대로 아티스트와 팬이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티스트와 팬이 만나 즐겁게 지내는 일은 마이월드 발매 후 멤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학교 축제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더 자주 일어나게 됐어요. 윈터 또한 마이월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어둡고 심오한 이야기만 하느라 한이 맺혔다고 이번 앨범을 통해 한껏 한을 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앨범의 제목 마이월드에서 마이는 에스파의 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메타버스에서 헤매던 에스파는 인지야 진짜 팬 마이가 있는 세상에 도착한 것 같아요. 팬들 역시 지금의 에스파가 전보다 많이 편해 보여 좋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에스파가 좀 더 대중적인 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들려주는 사운드도 편할까요? 앨범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중심으로 수록곡을 살펴보죠. 5월 1일 공개된 마이월드의 선공개곡 웰컴 투 마이 월드 피처링 나비스는 몽환적인 사운드의 다이나믹한 구성의 얼터너티브 팝입니다. 곡에서 중심이 되는 건 총 두 가지 사운드입니다. 기타와 오케스트레이션. 기타는 처음에는 몽환적인 톤인데 두 번째 벌스부터는 신경을 긁는 듯한 연주를 종종 들려줘요. 잠에서 깨고 나면 좀 몽롱한 기분이 들잖아요. 도입부가 리얼월드로 돌아온 에스파의 그런 순간을 그린다면 중반부부터는 미스터리 영화처럼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다 후반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걸리며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죠. 저는 곡을 들으며 90년대 유행했던 트립팝 다운템포 곡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미스터리어스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비슷한 뉘앙스의 곡들이 꽤 있거든요.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후반부의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와, K-팝에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을 듣게 되다니. 저는 이 곡 꼭 좋은 환경에서 들어보시길 권해요. 오케스트라가 온몸을 휘감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SM은 SM 클래식스라는 클래식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은만도 SM 클래식스의 연주를 맡고 있는 SM 클래식다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습니다. 사실 클래식 레이블이 K-팝 기획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EDM 레이블인 스크림 레코즈도 그렇고요. 근데 이 곡을 들으며 SM이 이런 레이블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익 때문이 아니라 R&D 센터처럼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에는 SM의 가상인간 나이비스가 참여했습니다. 원래 나이비스의 곡이었는데 에스파가 뺏어왔다고 하죠. 나이비스는 12명의 음성을 분석 후 합성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확신의 SM 메인 보컬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SM의 보컬은 누가 들어도 알만큼 분명한 스타일을 들려주는데요. 나이비스 역시 확신의 SM 메인 보컬인 것 같네요. 웰컴 투 마이 월드는 뮤직비디오도 정말 좋아요. 곡에서 조여온 듯한 감각을 이질감이 느껴지는 CG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나이비스가 등장하는 장면,
저는 왜 항상 이런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죠? 아마 나이비스가 데뷔한다면 처음으로 좋아하는 가상음악가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현실 세계에 도착한 나이비스도 만났으니 매운 세상으로 가보자고요. 스파이시는 SM 4년주기 여름 히트곡 공식에 들어가는 화끈한 여름 노래입니다. 스파이시의 뮤직비디오가 처음 공개되고 많은 분이 푸시케 똘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파이시라는 곡 자체는 뮤지컬 스타일의 파워풀한 팝을 부르는 여성 그룹이 생각나요. 특히 후반부에 각 멤버들이 랩과 보컬로 성량을 뽐내는 부분은 그런 여성 그룹의 곡에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클리셰죠. 코러스 파트의 시원한 보컬에 이은 다른 멤버들의 화음, 일명 콜앤리스폰스 구조의 코러스는 곡을 입체적으로 들리게 합니다. 스파이시는 전통적인 팝 형식의 곡인데 사운드는 전작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에스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두터운 소우파형의 신스 베이스가 떠오르거든요. 자극적이고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사운드요. 스파이시 역시 소우파 신스 베이스 라인을 계속 변형하며 곡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극적인 사운드 룹을 반복하면서 중심을 잡고 곡의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도 통일성을 잃지 않는 건 NCT 127의 영웅 같은 곡에서도 쓰였던 기법입니다. 이 곡을 보고 많은 분이 에스파가 대중적으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사운드가 꽤 공격적인 편이에요. 처음에 등장하는 스네어 소리만 들어도 이걸 이렇게까지 찰싹 때리는 듯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역시 이걸 이렇게 한다고가 에스파 S의 매력이죠. 참고로 이 곡의 사운드를 만든 건 SM 팬에게는 이미 익숙할 문샤인과 디자인 뮤직의 진바이진입니다. 진바이진은 다음 곡 솔티 앤 스윗 때도 참여했는데요. 솔티 앤 스윗은 시작부터 찌그러진 신스 사운드로 시작합니다. 스네어에도 이펙팅된 사운드가 레이어드되어 있어 평범한 팝으로 들리진 않죠. 네, 세비지에서 선보였던 하이퍼팝 사운드입니다. 랩과 보컬이 오가는 벌스는 전형적인 SMP의 전개고요. 코러스는 마치 어둠의 맥스 마틴 곡 같습니다. 저는 이 곡에서 코러스가 나올 때 꽈배기처럼 스테레오로 움직이는 신스 사운드를 좋아해요. 스파이시에서도 두터운 신스 베이스를 진바이진이 만들었을 거로 추측하는데요. 제가 스파이시에서 변형이라는 표현을 쓰며 모듈레이션이라고 덧붙였죠. 신시사이저의 사운드라는 게 파형의 조합이거든요. 어떤 파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고 거기서 사운드가 출력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또 소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사운드를 변형하는 걸 모듈레이션이라 부르는데요. 진바이지는 이걸로 사운드를 되게 감칠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참여한 엑소의 트러블 역시 쓰인 사운드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모듈레이션이 재미있게 쓰인 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티 앤 스윗의 가사가 재밌었어요. SMCU 시즌1의 에스파는 스토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정보값이 굉장히 많은 가사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 곡은 가사에 정보가 별로 없고 특별한 분위기나 정서를 계속 전달하는 게 진짜 시즌이 바뀌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앨범의 제목은 대부분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진짜 편한 에스파의 등장입니다. 서스티와 I'm Happy. 두 곡은 레드벨벳의 사이코나 배드보이를 연상하게 하는 R&B 트랩 곡이에요. 서스티는 코러스의 하모니가 정말 좋아요. SM에 속한 팀은 모두 보컬 그룹으로서 역량이 뛰어나거든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만이 모여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 순간이 있어요. 마이월드에 이르러 에스파는 그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흐르는 가벼운 랩도 곡의 재미를 더하고요. 프렌즈를 패러디한 트랙 비디오도 조금 생뚱맞았지만 귀여웠습니다. I'm Happy에서는 이슬한 작사가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에스파가 가상과 현실 세계로 오가는 그룹이잖아요. 화려하기만 한 가상현실 속의 세계의 모순을 이야기하며 내가 누구인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가사를 에스파가 부르니 새로운 맥락이 생기는 것 같아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이 곡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중반부까지만 해도 없던 리드시스 사운드가 튀어나오는 부분이에요. 미니멀한 전개로 지루할 수 있던 곡에 새로운 자극을 준 파트라 생각합니다.
Till We Meet Again은 에스파 멤버들의 보컬색이 잘 드러난 좋은 발라드 곡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K-pop 음반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발라드 팬송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앨범 구성 덕분에 크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트로인 웰컴 투 마이 월드로 신비롭게 시작해 스파이시와 솔트 앤 스윗으로 기존 에스파의 사운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스티와 I'm 언래피로 캐주얼한 에스파의 모습을 보여준 후 Till We Meet Again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 앨범으로 마이 월드를 들을 때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앨범 수록곡이 모두 꽤 좋은 브릿지 구간이 있는 게 좋았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곡의 길이가 짧아지고 전체적으로 듣기 평탄한 송폼이 주류가 되며 브릿지가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마이월드의 브릿지는 꼭 필요한 구간에 곡의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로 살아있어 듣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This city is so pretty when your lights on. 좀더 강도를 높이. 나나나나. Talking about it 솔직하게 전부 숨은. 마이월드가 발매되기 전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에스파라는 팀을 리드하던 이수만과 유영진이라는 프로듀서가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음반을 들으며 다시 한번 K-팝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이고 모순되게도 위 두 분이 그동안 SM 시스템을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이월드는 SM의 역량이 잘 드러난 훌륭한 앨범입니다. 에스파는 첫 단독 콘서트 싱크 하이퍼라인에서 멤버들의 솔로곡을 포함해 미니 앨범 한 장 분량의 미공개곡을 더 들려줬죠. 어떻게 엮어 발매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이월드보다는 분위기가 밝던데요. SM 시즌2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레카로 위장한 고급 음악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사람들은 왜 하박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